건선은 팔과 다리 등에 가려움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 피부와 장 속에 나쁜 세균이 침투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최근엔 전체 건선 환자의 7%가 아동 청소년일 만큼 전 연령대로 발병하고 있는 추세다. 저희 정광채 선생님께 콜라겐 요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음식을 통해 콜라겐을 보충하는 일명 콜라겐 요법을 실천했다는 것. 그렇다면 콜라겐 요법의 주 재료로 쓰인 식품은 무엇일까? 나 건선에 많이 도움이 됐던 그 재료예요. 건선 완화에 도움을 준 식재료는 다름 아닌 북어? 산문고사 해놓고 가려워서 샤워를 뭐 한 대여섯 번씩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한 번 긁기 시작하면은 전체를 다 손이 가게 되니까 긁다 보면은 뭐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는 느낌이 들 밤에 이제 부어서 그러면 피나. 그러면은 그거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긁느라고 밤새 긁느라고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시작이 여드름처럼 뾰루지 올라오는 것 마냥 그렇게 올라와요.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랬었으니까요. 빠끔한 데가 없었으니까. 심각했던 그의 피부 상태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온몸을 뒤덮고 있는 붉은 반점들. 그를 괴롭힌 붉은 반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피부과를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건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완치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의 병명은 바로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건선은 단순히 건조한 피부가 아니라 두꺼운 각질로 덮인 붉은 발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건선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나 감염, 약물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유발 요인에 노출이 되었을 때 특정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그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선은 팔과 다리 등에 가려움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 피부와 장 속에 나쁜 세균이 침투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최근엔 전체 건선 환자의 7%가 아동 청소년일 만큼 전 연령대로 발병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건선에 걸린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3%, 비만이 될 확률이 81%나 높아질 만큼 합병증까지 부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7년 전 건선 진단을 받았다는 정광채 씨. 지난해 여름 급속도로 건선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일단 샤워를 하면 보습제 바르고 샤워실에서 드라이기 다 지지고 이 살이 빨갛게 될 정도로 그냥 지졌어요. 그럼 뭐 한 두세 시간까지는 괜찮고 그것이 또 안 되면 와서 샤워하고 보습제 바르고 또 지지고 그렇게 해야 뭐 내가 어디를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다는 정광채 씨. 눈에 보이는 피부에 병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게 느껴지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 또 나는 나대로 힘들고 괴롭지. 가족들도 괴롭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없어지면 가족들이나마 편할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죽어 없어지면. 건선이 심해지자 3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는데 이래더라고 나한테.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런 피부가 아니고 암에 차라리 걸린 게 낫다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울증 같은 거 올까 봐 엄청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많이 난 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금. 특히 건선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데 정광채 씨의 경우 30년 동안 택시기사 일을 하며 장시간 운전을 했던 것이 건선 증상을 악화시켰고 무엇보다 여름이 가장 괴로웠다고 한다. 안에 이렇게 덥지 않으세요? 좀 덥죠.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틀 수 있으면 안 틀어요.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손님석하고 이제 뒷좌석만 가고 제 앞에는 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막아놨어요.
바람이 안 나오게끔 이 에어컨 바람을 쬐고 이렇게 하면 건조하게 돼서 그 각질이 생기면서 이 가려움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에어컨을 꺼도 문제는 마찬가지. 창문을 열어도 신호에 걸릴 때마다 차 안에 열기가 올라와 괴로웠다는 정광채 씨. 이렇게 오랜 시간 차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건선을 악화시키는 듯했다. 정광채 씨처럼 주로 택시와 같은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고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다 보면 샤워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에어컨 바람과 잦은 샤워로 인해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선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대야로 인해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선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의 일상에서 관찰된 건선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손님과 주고받는 돈과 영수증 때문이라는데, 하루에 수십 번씩 돈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건선으로 인해 생긴 환부를 긁었다는 정광채 씨. 돈을 자주 만진 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으로 돈을 만지고 난 다음 씻지 않고 바로 실험용 배지 위에 손을 꾹 누르는데, 그런 다음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뒤 또 다른 실험용 배지 위에 손을 꾹 누르고 두 개의 배지에 일주일 정도 세균을 배양시켜 보기로 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배지 모두 세균이 자라났는데, 특히 돈을 만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누른 배지엔 더 많은 양의 세균이 관찰됐다. 그래서 세정 전에 나온 세균을 관찰한 결과 다양한 수의 세균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였고요. 세정 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감소된 양상의 균체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배 정도의 세균이 세정 전에 더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지폐라든가 영수증을 만졌을 경우 다양한 세균에 노출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자주 만지고 그 손으로 피부를 긁는 습관이 건선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건선은 그 자체가 염증성 병변이에요. 염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손으로 우리가 억지로 뜯거나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내가 뜯었어요. 그럼 뜯으면 그 안에 염증 병변들이 좀 더 악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경우는 세균이 상당히 많게 되면 그 건선을 뜯은 부분이 아무래도 2차적인 감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건선의 병변을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손을 가급적 대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이면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피부 상처 속에 세균이 침투하기도 쉽고 피부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 한여름이면 염증이 더 심해져 고생이었다는 정광채 씨. 그런데 그의 피부 상태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찾아왔다는데, 불과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등과 엉덩이, 다리까지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여전히 가슴과 배 등 군데군데 흔적이 남아있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 많이 호전된 걸 관찰할 수 있었다. 서서히 건선을 극복해 나가는 지금 이 시기가 제2의 인생이라 말하는 정광채 씨.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팔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꿈만 같다는데, 지금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실감이 안 날 때도 있고,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너무 좋아서 자신 있게 팔뚝을 내볼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선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정광채 씨는 건선을 극복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시작했다는데, 요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좀 덕분에. 어떠세요? 조금씩. 그가 식이요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한 사람, 김민철 한약사. 그렇다면 정광채 씨에게 도움이 된 식이요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정 선생님께 제가 추천드렸던 요법이 바로 콜라겐 요법이 되겠습니다. 건선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다름 아닌 콜라겐 요법? 우리 피부의 구조 자체가 콜라겐이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자체의 질환들은 대부분 콜라겐을 원상복구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광채 선생님께 콜라겐 요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음식을 통해 콜라겐을 보충하는 일명 콜라겐 요법을 실천했다는 것. 그렇다면 콜라겐 요법의 주 재료로 쓰인 식품은 무엇일까? 나 건선에 많이 도움이 됐던 그 재료예요. 건선 완화에 도움을 준 식재료는 다름 아닌 북어?
북어에는 콜라겐이 많대요. 콜라겐이 많아서 이거 삶아서 이 콜라겐을 많이 이래 저거하면 인체에도 좋고 피부에도 상당히 좋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북어에 콜라겐이 풍부하다? 흔히 콜라겐이 많은 식품 하면 닭발이나 돼지 껍질을 떠올리는데 이런 것들보다 북어를 먹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까? 실제 육류 콜라겐은 흡수 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이런 콜라겐을 드실 때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 설사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콜라겐보다는 북어에 있는 어류 콜라겐이 훨씬 우리 인체는 친화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류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은 2%인 반면 어류를 섭취했을 때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은 84%에 달한다고 한다. 북어에는 우유에 32배가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 C도 풍부한 생선입니다. 그리고 또 북어의 껍질이나 머리, 꼬리 부분에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보통 콜라겐이 많은 생선하면 싹스핀을 많이 떠올리시죠? 한데 싹스핀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반면 북어는 구하기도 쉽고 값싸고 콜라겐 성분까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어에는 오메가3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어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광채 씨의 북어 활용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남편을 위해 특별한 북어 요리를 만든다는 아내 이광혜 씨. 그런데 북어 살이 아닌 대가리와 껍질만 골라내는 그녀. 북어 머리하고 껍질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북어 머리하고 껍질을 이용해서 육수를 내가지고 물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건선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을 제대로 먹는 북어 활용법 첫 번째, 북어 물김치. 북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어 대가리와 껍질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 뒤 주머니에 북어 대가리와 껍질, 말린 표고버섯 5개와 생강 작은 것을 1개 넣은 뒤 마늘 20알, 양파 2개와 무 1개를 잘라 함께 통에 넣어준다. 이렇게 재료 다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 커서 1시간 정도 우려내면 돼요. 2리터 물에 재료를 끓여주다가 중불에서 졸여주면 북어 물김치의 육수가 완성되는데 북어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물김치에 들어가는 채소인 미나리 반단, 그리고 무와 양파, 배추, 당근, 사과도 각각 한 통씩 준비해 1cm 두께로 모두 잘라준다. 이렇게 북어 육수와 함께 신선한 채소, 과일을 넣어 물김치를 만드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콜라겐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유황이라는 성분과 비타민C가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김치의 기본 재료가 되는 배추나 무, 양파, 당근 같은 신선한 채소를 조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숙성시키기 때문에 물김치에는 식물성 식이유황과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북어 물김치가 건선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물김치에 들어가는 풀을 만들어주는데 그녀는 밀가루 대신 꼭 현미 찹쌀을 이용한다고 한다. 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몸의 흡수가. 그래서 현미찹쌀을 이용하고 있어요. 북어 육수 한 국자에 현미 찹쌀을 끓여 만든 죽과 새우젓 2숟가락, 양파 1개를 분쇄기에 넣고 함께 갈아준 후 북어 육수 1리터와 갈아준 모든 재료를 채소 위에 부어준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1차적으로 숙성을 시켜줄 건데요. 그래야만이 콜라겐과 비타민C가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북어 육수와 채소를 물김치통에 넣고 배춧잎으로 덮어 상온에서 4-5시간 정도 숙성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몸에 유익한 유산균과 미생물이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렇게 1차 숙성시킨 후 물 2리터와 구운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인데 북어 육수를 활용해 만든 물김치.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는 물김치를 먹는 데에는 또 다른 영양적 장점이 있다고 한다. 콜라겐이 풍부한 북어로
육수를 우려서 숙성시킨 북어 물김치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콜라겐이 풍부해서 건선의 세균성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선은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적절한 병원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북어 껍질을 이용한 또 다른 요리를 알려주겠다는 아내 이광혜 씨. 대부분 집에서 도토리로다 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북어 껍질로 인해서 콜라겐 묵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건선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을 제대로 먹는 북어 활용법 두 번째, 콜라겐 묵. 먼저 북어 한 마리 분량의 껍질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는데 껍질이다 보니까는 양 가정에 지느러미하고 뼈 같은 게 또 그러고 이제 배 부분에 단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제거해야만이 이제 부드럽게 묵을 만들 수 있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물 1리터에 손질한 북어 껍질을 넣고 처음엔 강한 불에서 팔팔 끓여주다가 물의 양이 줄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약 1시간 정도 졸여주면 된다는데 물이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 졸인 후 체에 걸은 북어 껍질 육수를 굳혀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보관했다 드시면 영양덩어리 콜라겐 묵이 됩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북어 껍질 육수만으로도 묵이 만들어졌을까? 냉장실에서 꺼내보니 일단 모습은 묵처럼 굳어 있었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도 그 탄력이 느껴졌다. 정말 단단하게 잘 굳었죠? 이게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북어 껍질을 졸여 굳힌 콜라겐 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양념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또 하나 있다는데 바로 파래김이라고 한다. 북어 껍질로 만든 북어 껍질묵, 아주 콜라겐이 풍부하죠. 체내 콜라겐이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려면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연이 풍부한 파래김과 북어 껍질묵을 함께 잡수시면 콜라겐의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아내의 정성이 들어갔기에 매일같이 북어를 열심히 챙겨 먹었다는 정광채 씨. 평범한 북어가 그에겐 가장 고마운 식재료라는데 이걸 먹고 몸에 좀 이 피부라든가 건선 같은 게 좀 많이 호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3끼 저는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공급해 면역력도 높여주면서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수 있어 콜라겐 흡수도 높여준다는 북어 물김치. 북어 껍질을 넣은 물을 1시간 정도 졸여서 만든 콜라겐 묵은 파래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에 더욱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어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북어로 요리를 해서 잡수실 때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하냐? 약 100g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마리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잡수는 게 적당하겠습니다.